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번주에 두 번째 산행이자 연속 이틀 산행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해발 지금 한 800m를 올라오니까 안개가 자욱하네요. 차의 수온주가 18도를 가리킵니다. 연속 커브에 주의하세요. 야, 엄청나게 쌀쌀합니다. 처음 가는 곳인데 안개 끼 있으면 올라가는 길 찾는 게 한참 어렵거든요. 좀 기다렸다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넘어가서 또 내리막 내려가면 안개가 좀 거쳤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은 가봐야 알겠죠. 자, 안개가 많이 낀다는 것은 이거 낮밤에 온도차가 크다는 겁니다. 18도 같으면 굉장히 쌀쌀하거든요. 자, 황구가 한 일주일 만에 고산지대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산지대는 도라지꽃이 피었는지 오늘도 한번 가봅니다. 계속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번주에 두 번째 산행이자 이틀 연속 산행을 왔습니다. 오늘 갈 산행지는 한 700m 정도 되는 동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고산지대입니다. 황구도 이쪽은 답사 와본 적도 없고 겨울에 와본 적도 없고 오늘 처음 왔습니다. 오늘부터 하루에는 다 못 보고 오늘 가보고 이 산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다 보려면 황구가 봐서는 한 최소한 3번에서 5번 정도는 와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일단 오늘 가보고 이 다음 산행지를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30분 전에 도착해서 황구가 몸 풀고 준비 운동하고 장비 다 챙겼습니다. 지금 안개가 껴있기 때문에 지금 산이 잘 시야에서 안 나오거든요. 그래도 아래쪽은 좀 덜합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좀 시간이 지나면 좀 개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시간이 6시 조금 넘었으니까 오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준비물은 물은 1리터 각각 2병이고요. 식량은 초콘 각각 2개, 비상식량은 초코바 3개입니다. 자, 오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산 아래쪽에 텃밭이 있는데 텃밭에 도라지꽃은 다 피었거든요. 근데 산에는 피었을지 가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텃밭에 산에 암만 산이라도 밭에 키우는 것은 야생의 도라지가 아니라 계량종인 슈퍼 도라지 그런 거기 때문에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빨리 꽃을 피는 거죠. 자, 지금부터 갑니다. 절벽은 다르다. 출발! 자, 이제 오늘 산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700m 정도 되니까 예상 산행 시간은 한 6, 7시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은 하루 만에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오늘은 답사한다 생각하고 일단은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이제 제법 올라오니까 이 절벽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올라가면서 이런 절벽들이 나타나면 황구가 좌우로 이동하면서 도라지가 있는지 살펴보는 걸 하겠습니다. 자, 꼬리 진달래도 이제 거의 끝물입니다. 다 질끈은 지고 늦게 핀 거 얘들만 조금 남아있네요. 진짜 이쁩니다. 꼬리 진달래. 자, 오늘 산행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계속 갑니다. 자, 이제 큰 절벽을 하나 올라왔습니다. 한참 올라왔죠. 저 건너편 농장도 보이고 저 건너편에 황구가 가야 할 절벽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기가 정상점 절벽인데 지금 이게 절벽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좌우로 우로 갈 수가 없거든요. 일단 올라가면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올라오다가 나무 짚다가 잠깐 미끄러졌는데 이게 손이 좀 까졌습니다. 이 정도는 뭐 안고 다니죠. 자, 올라오면서 보니까 이 절벽 밑에 벌통이 한 4-5개 나져 있는데
자, 어차피 벌떡 나아진 데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없다 보고, 지금부터가 이제 도라지를 본격적으로 있을 만한 장소인데, 야, 지금 영상에 보이는 이런 자리도 상당히 좋은 자리거든요. 야, 쉽게 올라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보이진 않네요. 황구가 오늘 예상 산행은 극과 극 같습니다. 꽝 아니면 대물입니다. 그런 느낌이네요. 올라오면서 왜냐하면 이 어린 도라지 같은 것도 한 개도 안 보이더라고요. 자, 여기서 일단 한 5분간 쉬었다가 지금 이런 저런 턱 같은 데는 좋거든요. 저기다가 도라지 씨를 좀 심어 놓고 가겠습니다. 일단 한 5분간만 쉬었다 갑니다. 자, 다음 능선으로 간다고 넘어가니까 이 수직 절벽이 하나 나옵니다. 야, 도라지가 없나 싶어 보는데 저기 한번 보시죠. 12시 방향에 통벽 사이에 삭대 같은 게 하나 있죠. 저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역시 도라지 삭대가 많습니다. 위에 거는 저 나무 사이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황구가 밑에 것만 좀 봤는데 삭대 굵기도 꽤 되거든요. 근데 공간이 없잖아요. 일단은 자원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 발라리 한번 보시죠. 이런 것이 다 도라지 삭대거든요. 어린 삭대들. 1년, 2년 되는 이런 것들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 수직 직벽이다 보니까 도라지 저 위에 게 어미입니다. 어미에서 떨어진 그 씨앗들이 이 아래에 엄청 자리 잡고 있네요. 자, 어린 도라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굉장히 멋있네요. 역시 딱 있어야 할 자리는 있습니다. 도라지가 절묘하게. 황구가 정당 치면서 저 위쪽으로 턱으로 건너가는데 어린 도라지가 하나 있길래, 야, 의미가 있으면 이 아래쪽에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다시 이 아래로 내려왔거든요. 내려와서 절벽 난간을 살펴보는데, 자, 저 아래 고목 사이에 도라지 삭대 같은 것이 살짝 보입니다. 아직 꽃은 안 피었기 때문에, 문제는 저기 난간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냥은 못 내려간다는 겁니다. 도라지 삭대가 작은 것도 하나 있고 약간 큰 것도 하나 있거든요. 일단은 여기 소나무에다가 로프 세팅해 가지고 일단은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네요. 지금부터 준비해서 내려가 봅니다. 이제 저 리드줄을, 이게 뭡니까? 삽목련입니까? 여기 이 나무하고 여기 참나무에다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황구가 안전벨트 차고 카라비나하고 팔자안기를 세팅했으니까 저 절벽 난간에 도라지 삭대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로프 세팅한다고 보니까 여기도 어린 도라지 삭대 중끝까지는 될까 말까 합니다. 꽃봉오리가 꽃이 필랑말랑 하거든요. 여기도 도라지 삭대가 하나 있네요. 자, 저것을 건드리는 의미가 저 아래 있는지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로프가 저 위에서 한 10m, 한 15m 내려와서 절벽 난간에 섰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중급 좀 안 되는 삭대가 있고, 그 아래쪽에, 야, 도라지 꽃봉우리가 이제 피었습니다. 꽃은 한 다음 주 돼야 필 것 같습니다. 한 열흘 정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나야 필 것 같네요. 저 아래 중급 정도 되는 삭대가 하나 있는데, 공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 아래가 수직 직벽 한 15m 직벽이거든요. 근데 수직 직벽 넘습니다. 이 공간이 없기 때문에 황구가 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거는 뭐 그렇다고 공간도 없고 또 자리도 확보가 안 되니까 그냥 놔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도라지가 있긴 있습니다. 이야, 너무 절묘한 자리만 있습니다, 진짜. 자, 로프 정리 다 하고 다음 절벽으로 상층부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버섯이 있죠. 황구 처음에 봤을 때 여름송이인 줄 알았습니다. 송이는 아니고 그냥 뭐 잣버섯입니다. 버섯 시즌이 오긴 옵니다. 이런 버섯들이 피는 거 보니까. 자, 또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법 올라왔죠.
야, 올라오니까 또 산은 최고의 경치를 보여줍니다. 다음 갈 장소, 건너편의 장소들도 보여주고요. 야, 건너편 산 정상 저기 한 900m, 1000m 아래쪽에도 절벽도 있는데 저 위에 가겠습니까? 밑에서 저까지 가려면 한참 걸립니다. 자, 산은 또 이 맛에 오는 거죠. 마을 왔습니다. 건너편 절벽 저게 이제 황구하고 비슷하게 있잖아요. 이게 한 정상까지는 안 가도 한 반 정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반 좀 넘게. 자, 진짜 멋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산지대로 오니까 역시 모기도 없고 찐득이도 없고 뱀도 없고 그렇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자, 계속 상층부 절벽 올라가는데 여기 너무 수직직벽보다는 이런 저 바위 중간에 턱들이 있어야 도라지가 있을 만한 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저기 3시 방향에 한번 보시죠. 야, 드디어 봤습니다. 도라지 삭대 2개가 저기 있습니다. 자, 야, 여기 삭대 2개 상대가 있는데 공간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것이 관건이죠. 일단은 사찰 작업해보고 이것도 뿌리가 없거나 별로 안 크면 다시 묻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진짜 드디어 이제 도라지 같은 도라지 받았습니다. 자, 잠깐의 행복이었습니다. 황구가 살짝 들어보니까 황구 밭 있는데 이쪽으로 뿌리가 내려졌으면 좀 있겠다 싶었는데 역시 몸통이 이어있고 이 턱수가 이 돌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게 다합니다. 요거는 다시 묶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이고, 삭대는 멋있습니다. 그래도 꽃봉우리는 이제 요만하거든요. 아직 필려면 멀었죠. 자, 아까 전에 삭대 2개 보고 위로 올라오니까 자, 여기 도라지가 하나 있죠. 야, 좀 큰 게 이런 데 있으면 좋은데 이런 데 있는 것은 다 어립니다. 저기 한번 보시죠. 10시 방향에 꽤 굵은 삭대가 저기 하나 있습니다. 자, 저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절벽에 도라지인 가는잎 도라지입니다. 일반 뭡니까? 절벽에 있는 강 쪽에 있는 협곡에 있는 도라지하고 좀 틀리죠. 이게 바로 이 화강암 절벽에 사는 잎이 좀 가늘면서 긴 이런 가는잎 도라지입니다. 얘들은 이 상대가 그래 안 굵어도 상당히 뿌리가 좋은 게 많거든요. 근데 보다시피, 야, 이 통백입니다. 이 바위 하나만 더 쳐내면 좋은데 안 되겠죠. 자, 요거는 영상만 찍고 가겠습니다. 아쉽네요. 그런데 점점 올라오니까 지금 해발 한 500 정도 올라왔는데 이 500 정도 올라오니까 자원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 황구가 원하는 초대물이 자리 좋은 데서 볼 수 있냐 못 보냐 그것이 관건이겠죠. 자, 계속 갑니다. 자, 고도는 점점 높이는데 초대물 도라지들은 아직 안 보입니다. 어린 것들은 떠문 있는데 저기도 보시죠. 이 큰 것들은 잘 없네요. 자, 저 위가 정상이거든요. 이제 다 올라갑니다. 다 와갑니다. 아직까지 멀긴 멀었는데, 야, 가슴이 뻥 뚫립니다. 아래 수직절벽이거든요. 야, 저 아래 소나무 있는데 저런데 도라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아래 옛날 도라지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황구가 도라지 있냐고 찾고 있는데 이 나무에 끈이 매 있잖아요. 이 끈은 일반 끈은 아니거든요. 이거를 클라이밍에서는 이 끈을 뭐라 하는데, 하여튼 이 끈은 보니까 이 초보자 그 끈이 아닌데, 이 매놨는 매듭 보면 또 초보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거를 왜 안 풀고 그냥 갔을까요? 잘라보고 그냥 갔을까요? 자, 오래됐죠? 벌써 이게 햇빛에 다 삭아 있는데 1, 2년 됐는 게 아니거든요. 황구가 봐서는 옛날에 진짜 이거 그 절벽을 탈 수 있는 사람들이 왔다 간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라지들이 전반적으로 큰 것들은 지금 별로 없고 중급하고 어린 것들 이런 것만 지금 떠문 보이거든요. 그래도 지금 절벽에 분포하고 이런 것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다 볼 수는 없습니다. 황구는 또 황구 나름대로 또 찾아봐야죠. 그리고 지금 여기가 한 700 될까 말까 하는데 이게 한 700 이상부터는 저 건너편에 전원절벽이잖아요. 전원절벽에 로프 타고 가면 송나 같은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한 5분간 쉬었다가 초콩 하나 먹고 요 그늘에서 한 5분간만 쉬었다가 올라가겠습니다. 이제 계속 상층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층부 고도가 높고 바람이 많이 부니까 오늘은 모기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모기는 지 맘대로 못 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기는 전혀 없습니다. 자, 저기 10시 방향에 저 절벽 난간에 어린 삭대가 몇 개 있습니다. 도라지 삭대 같은데, 야, 저런데 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뭐 초대빵들은 안 보이네요. 벌써 손 타가지고 큰 거는 다 뽀개 나갔을까요? 자, 일단은 저 옆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 올라오니까 도라지 한번 보시죠. 자, 여기 어린 거 한 개, 여기 한 개, 저 난간에 한 개, 그 다음 여기 한 개, 그 다음 저 옆에 한 개. 야, 이 정도 자원이 있으면 이것을 건드리는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자, 이런 것은 그냥 놔두고 가면 됩니다. 야, 여기서 만약에 토대물이 있으면 지금 여기가 통벽이잖아요. 여기는 틈이 없거든요. 그럼 도라지가 이런 거는 진짜 지금부터 한 30년, 40년 지나면 누워서 엄청나게 큽니다. 이런 도라지가. 좋은 자리에 있는데 크지가 않네요. 자, 이거는 영상만 찍고 또 더 큰 게 있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게 정상입니다. 저 위에 저 바위가 정상 쪽 바위인데 이쪽 능선의 정상입니다. 그 정상은 아마 저 올라가면 좀 더 올라가야 될 겁니다, 아마. 근데 올라갈 길도 없을 뿐더러 지금 도라지는 안 보입니다. 야, 이런 통벽 사이에 도라지도 꼽혀 있고 이래야 되는데 오늘 완전 뒷방일까요? 자원은 꽤 많습니다. 많은데 이 큰 것들이 안 보이네요. 통벽에 못 했더라도 이런 큰 것들 자원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네요. 자, 일단은 지금부터는 내려가면서 저 좌측으로 건너가 가지고 저 건너편 절벽으로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 이제 정상 치고 내려오면서 한 골을 건너왔습니다. 건너편 절벽으로 건너가려고 넘어왔는데 여기 마사토 흙이 좋은데, 야, 도라지 어린 것들은 좀 있는데 이 중급 대형급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흙 좋은 데다가 황구가 지금 가져온 것은 그 슈퍼 도라지 비슷한 거거든요. 이게 마사토에 뿌려져 있으면 이게 아마 잘 자랄 것 같으면 엄청 자라지 싶은데 일단 여기 심어 봤습니다. 아니, 실을 좀 심었습니다. 이 한 두 군데다가. 이게 자라면 잘 자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한테 안 뽑게 나가야 될 긴데 그게 관건이죠. 자, 일단은 저 위로 올라가면서 또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절벽 쪽으로 건너오니까 저기 3시 방향 한번 보시죠. 저기 보이는가요? 자, 저 3시 방향에 엄청난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일단은 저 위에 올라가 로프 세팅해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저쪽으로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 야, 오늘 본 도라지 삭대 중에서는 가장 큰 것 같거든요. 저쪽으로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 이제 저 굵은 참나무에다가 로프를 세팅했습니다. 항구가 안전벨트 차고 카라비너 팔짱기 다 세팅하고 연장통 다 찼습니다. 요 아래 절벽 그 중턱에
도라지가 있거든요. 저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내려갑니다. 자, 이제 로프가 한 10m 내려와서 절벽 난간에서 멈췄습니다. 자, 여기 어린 도라지 삭대가 하나 있고, 요 위에도 2개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게 아까 저기서 봤는 도라지인데, 멀리서 볼 때가 틀리네요. 가까이 오니까 그래 굵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한번 살살 틀어보고 어리면 다시 묻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한참 만에 중급 도라지가 하나 나왔는데, 이거는 쌈입니다. 쌈. 도라지가 아니라. 야. 또 두고 갔으면 좋은데, 진짜 아쉽네요. 지금 다시 묻을까 갖고 갈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일단은 생각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지금 굉장히 좋거든요. 흙도 좋고, 배수도 잘 되고. 이 자리에도 항구가 도라지 씨를 한 20개 심어 놓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장소 절벽에 왔습니다. 절벽이 거의 수직 절벽인데, 요 난간에 서니까 저 가에 저 보라색 꽃이 보이죠? 자, 도라지 꽃 핀 게 있습니다. 상태가 그리 크진 않는데, 일단은 로프 타고 내려가면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아래도 중급 도라지가 좀 있거든요. 도라지는 뜨문뜨문 있는데, 큰 게 있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자, 일단은 요 아래로 내려가면서 도라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절벽에 있다가 내려오니까, 여기 보시면 중급의 도라지가 있고, 여기도 중급의 도라지가 하나 있습니다. 잎이 가는 잎 도라지죠. 자, 있긴 있는데, 큰 상태는 아직 안 보이네요. 저기 꽃핀 게 하나 있고, 저것도 별로 안 큽니다. 일단은, 요 옆으로 내려가서 도라지가 더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올라와서, 로프하고 짐하고 정리 다 했습니다. 여기서 한 10분간 쉬면서, 초콩 하나 먹고, 이렇게 이제, 하산 준비하겠습니다. 야, 고산지대 로프 지금 한 2번, 3번 타니까, 체력 소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초콩 항구가 2시간 전에 하나 먹었거든요. 지금 이게 2개째입니다. 이거 먹고 나면 이제 비상식량 초코바 5개 있습니다. 물은 아직 보조 물 1리터 병이 있으니까 물은 충분하고요. 자, 일단 내려갈 때도 별 보급은 충분하니까 여기서 한 5분간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이 여름 산행이 진짜 체력 소모가 큽니다. 로프는 한 번 산행해서 3번이 마지막입니다. 엄청나게 덥습니다. 자, 초콩 하나 먹고 한 10분간만 쉬었다가 하산하겠습니다. 자, 이제 6시간 만에 하산했습니다. 엄청나게 덥네요. 저 한 1km 가면 개울가 있는데 개울가에서 머리 좀 감고 세수하고 철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항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총평입니다. 항구가 어제 오늘 이틀 산행을 갔다 왔습니다. 어제는 동네 마실이고 오늘이 진짜 산행이죠. 항구가 오늘 한 700m 정도 되는 산에 갔다 왔는데 내심 기대는 하고 갔는데 자원은 꽤 있었습니다. 있는데 큰 도라지들은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항구가 봐서는 그게 송이산하고 겹쳐 있어 가지고 도라지 자원이 없는 것도 있고, 그 다음 또 자원에 비해서 큰 것들만 없는 것은 앞에 먼저 손을 타는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절벽 난간에 소나무에 그 로프 매져 있었잖아요. 그 로프가 아까 그때 항구가 생각이 안 나서 집에 와서 보니까 클라이밍 할 때 그 안전줄을 확보하기 위해서 킥도로를 해서 그 카라비너 2개를 연결한 그 조그맣게 연결한 30cm나 20cm 연결한 그게 있거든요. 매듭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쓰는 그 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반 사람들이 쓰는 건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쓰는 그런 건이거든요. 굉장히 질기고 강도나 경도가 굉장히 그 확보되는 그런 로프 종류의 건인데, 그것이 매져 있다는 것은 전문가들이 그 절벽을 타고 한번 내려가가 살펴봤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항구가 봐서는 그게 아마 항구가 봐서는 도라지 아니겠습니까? 절벽에 로프 탈 것 같으면 둘 중에 한 개입니다. 도라지 아니면 그 송나인데, 송나를 보기에는 지대가 좀 낮거든요. 왜냐면 송나 같은 경우는 해발 물은
한 5, 600에서 보일 수도 있는데 보통 막 한 800에서 1000 정도 돼야만 이 송라가 있을 수 있는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산 같은 건 황구가 계속 봐서는 아마 황구보다 먼저 도라지 보러 간 그 팀들이 있을 겁니다. 황구 그런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도라지 중급들이나 어린 것들이 있는데 큰 것만 다 없잖아요. 그러면 먼저 손 타는 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제 황구가 한국기행 영상을 보니까 확실히 황구가 찍는 영상하고는 그 공영방송이 찍는 건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물론 장비의 차이도 있고 또 전문 기사들이 또 촬영 장비나 전문가들이 찍으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 드론이나 이런 장비의 도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지만은 어차피 산 타는 건 똑같잖아요. 황구가 산을 타니까. 그래서 어제 영상 보고 좀 아쉬운 거는 우리 팀들이 그날 영상 찍은 것이 분량이 한 8시간 황구가 산행을 했거든요. 아침 5시에 가서 오후 4시에 왔으니까 거의 뭐 10시간상으로는 거의 뭐 10시간, 12시간까지 되는데 산행 시간은 한 8시간에서 9시간 됐거든요. 그러니까 영상 분량이 꽤 많았는데 어제 그 심해 동굴 탐사하는 그 스쿠버 팀들 있잖아요. 그 팀들 그 영상 분량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 영상이 좀 줄었는 것처럼 그래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그 심해 동굴 탐사하시는 그분들 영상도 황구가 유튜브에서 먼저 옛날에 본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 스쿠버 장비 메고 산에 올라가서 동굴 그 지하 수중 동굴이 수심 한 30m, 많은 깊을 때는 한 60m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그게 엄청나게 위험하고 또 두렵거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수심 3, 40m 내려가면 기압과 수온 차이도 있지만 그 깜깜한 데서 그 아무리 랜턴이 있더라도 그걸 혼자서 켜고 그 동굴 속에 들어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황구 생각으로는 이번 주간 전체 영상 중에서는 어제 영상이 황구 영상하고 그 영상이 최고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최고 멋지고 최고 난이도 높고 최고 어려운 것이었는데 그것을 한 개 한 개 따로 했으면 어떻게 했나 싶은 그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나중 일이고. 자, 그리고 어제 그 영상을 보면서 황구도 많이 느꼈습니다. 야, 앞으로 황구 영상을 전문적으로 촬영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드론이나 아니면 그 방송 그 촬영 카메라나 아니면 전문적으로 촬영하는 카메라나 아니면 그 블루투스 마이크 같은 걸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황구는 어제 그 영상 보고 많이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유튜브 영상을 황구가 이걸 더 키울지 안 키울지 모르겠지만 정말 전문적으로 하게 되면 어떤 그림이 나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황구는 많이 보고 많이 느낀 그런 그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는 것은 같이 그 산행하신 그 서산 멀리서 오셨는데 정재영 씨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서울에서 오신 그 뭡니까 오광석 사장님하고 그 안효덕 사장님하고 그리고 저 원주에서 오신 우리 이장님 형님하고 참 그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영상 분량은 얼마 안 나왔지만은 황구가 너무너무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우리 울진에서 오신 그 우리 형님도 그 식사하실 때 오셔가지고 마침 잘 드시고 또 많은 얘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하여튼 영상에 같이 우리 산행도 하시고 하신 분들 진짜 황구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황구가 또 맛있는 걸로 한번 대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또 영상 신청해 주시고 황구 영상에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댓글 달아 주시니까 황구가 또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황구도 다음에 어차피 황구는 혼자서 산행하고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촬영도 혼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그 동영상 촬영하는 카메라 같은 거 무게 부피가 있는 것을 갖고 다닐 수는 없거든요. 절벽에서 또 장비가 좀 가벼워야 되니까 황구가 다음에 휴대폰을 바꿀 계획인데 바꾸면 그 노트 10이나 아니면 좀 더 하여튼 화질이 굉장히 더 좋은 업그레이드 좋은 걸로 바꿔서 영상 촬영하고 지금 목소리 이게 잘 안 들리기 좀 너무 작게 나오니까 황구가 나중에 보고 블루투스 그 뭡니까 동영상 촬영하는 그 마이크가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 구입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더 좋은 화질에 좀 더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자체가 좀 기니까 다음부터 이 영상 자체를 30분에서 지금 20분으로 계속 줄이려고 하는데 30분에서 25분, 20분, 그 다음에 한 15분까지 점점 줄여나가면서 좀 더 하여튼 뭐 재밌고 여러분들이 좀 집에서도 자연과 함께 절벽과 함께 도라지와 함께를 좀 더 재밌고 좀 지루하지 않게 빨리 볼 수 있도록 황구가 영상 제작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